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상당히 수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유용한 정보가 많은 내용이에요. 실제 예전에는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려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로그 A는 n 더하기 알파다. 여기에서 이 n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서 알파를 뭐라고 할 거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참고로 모든 수는 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수 5 같은 경우는 5 더하기 0이니까 정수 부분이 5, 소수 부분이 0이겠죠. 3.7은 누가 봐도 3 더하기 0.7이니까 정수 부분이 3, 소수 부분이 0.7인 하나의 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용로그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수 부분이야 당연히 정수, 음의 정수도 되겠죠. 이 소수 부분 알파를 잘 보세요. 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라는 이게 붙어 있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는 반드시 여기까지 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소수 부분은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값이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로그 A가 3.15였다고 하면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3 더하기 0.15니까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15예요. 이해되죠? 소수 부분 0.15 이 범위에 해당됐으니까 가능한 소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용 로그가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7 할까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7 할게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 0.7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0.7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마이너스 1 더하기 0.7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0.3이죠.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1.7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 뭘 더한 거냐면 마이너스 0.7을 더한 겁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7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 마이너스 0.7 지금 이 소수 부분의 범위 양수이면서 1보다 작다.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얘를 이 범위에 맞춰주기 위한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얘를 양수 만들기 위해서 1을 하나 더해주고 그럼 1을 하나 더했으면 값이 변해버리잖아요. 다시 1을 하나 빼주면 값의 변함은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여기 뒤에 뺐던 마이너스 1 같이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0.7과 더하기 2를 하니까 어때요? 0.3 됐죠? 그러면 얘 보면 어떻게 돼요? 0.3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 만족을 하죠. 이래야만이 얘가 소수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용로그 B에 상용로그 B 값이 마이너스 1.7이라면 그것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0.3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내용들을 잘 하려면 빨리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소수 부분을 얼마인지 찾는 이 작업들이 잘 돼야 이 뒤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정수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먼저 배우겠습니다.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n이 하는 역할은 무조건 자릿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면 첫 번째,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0, 1, 2, 3, 4 그런 애들이라면 그 진수 A는 n 더하기 1 자리 숫자다. 요거 보이죠? 요거 n 더하기 1 자리 숫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n이 0보다 작으면 즉 음의 정수이면 진수 A는 소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 지금 1번이건 2번이건 전부 다 자릿수에 관련된 자릿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로그 A가 예를 들어서 4.15 해볼게요. 그럼 로그 A가 4.15면 정수 부분 4고 소수 부분 0.15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4, 양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진수 A는 어쩐다고요? n 더하기 1. 이 정수 부분의 1을 더한 5자리 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5자리 수가 뭐 자연수였으면 5자리 수겠지만 혹시 얘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소수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수의 정수 파트가 5자리 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A는 5자리 수니까 총 5.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일십, 백, 천만. 만 단위의 숫자였을 거란 얘기죠. A라는 수는. 이해되죠?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 두 번째. 이번에 로그, 또 다른 상용 로그 한번 로그 B라고 해볼게요. 상용 로그 B가 마이너스 2.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4. 정수 부분 얼마예요?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 2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0.4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어째야 돼요?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0.4를 소수 부분의 범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의 범위를 맞춰주려면 이를 한 번씩 더해주고 빼주라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랑 얘랑 만나면 0.6이 되겠네요. 0.6.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음수죠. 이렇게 두 번째, 정수 부분이 음수이면 0보다 작으면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냐면 그렇다면 B는 어디에서 얘한테 절대값을 씌운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처음으로 0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B는 아마도 잘 찾아보면 0.00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는 0이 나오다가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0 아닌 다른 수가 쭉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0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자리만큼은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양수이면 그 정수 부분에 이 값에다가 1을 더한 자릿수, 이 진수 A는 이 자리 숫자다.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정수 부분이 음수이면 얘한테 절대값을 씌운 소수 절대값 n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소수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무엇까지 알 수 있냐면 그렇다면 이 A의 맨 앞자리 숫자 얘는 얼마일까? B,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처음으로 0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는데 과연 얘는 얼마일까? 맨 앞자리 숫자까지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관련된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풀어보고 답도 밑에 해놨으니까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제 1번 로그 2와 로그 3 값 알려줬어요. 로그 문제들 많이 풀다 보면 로그 2 값이 0.3010, 로그 3 값이 0.4771 아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긴 할 건데 그랬을 때 6의 100제곱이 몇 자릿수냐? 지금 뭐 물어봤어요? 몇 자릿수냐?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죠. 빨리 뭘 찾아라? 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찾아라. 즉 우리는 6의 100제곱이 얼마일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누가 궁금한 거예요? 로그 6의 100제곱인 이 상용 로그 값, 그 중에서도 정수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상용 로그를 내가 만들어 주고 지수 법칙, 로그 공식에 의해서 100 내려가면 100 로그 6이 될 거고 그러면
로그 6은 어때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간혹 어떤 학생들 로그 6을 얘 둘의 곱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안 됩니다. 로그 2와 로그 3의 합이에요, 합. 그래야 다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6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0 곱하기 실제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해보면 얼마인가요? 0.7781 나오죠. 그러면 계산해 보니 어때요? 77.81이겠네요. 그럼 77.81이면 77 더하기 0.81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누구 찾아야 돼요? 정수 부분 얼마죠? 77이죠. 그러면 아마 저 6의 100제곱은 이 77에다가 2를 더한 그럼 뭐겠어요? 2를 더한 78자릿수 되겠네요. 엄청 크겠죠? 단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6의 100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라 6의 100제곱의 상용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것의 정수 부분을 찾으면 얘가 양수라면 거기에 1 더한 자릿수 즉 78자릿수가 되겠다. 예제 2번 로그 2, 로그 3 똑같이 알려줬고 5의 마이너스 30제곱은 소수 몇째 자리에서 또 자리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그럼 얘도 당연히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라 누구? 로그 5의 마이너스 30제곱에 누가 궁금하다? 정수 부분이 궁금하다. 마이너스 30 내려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0에 로그 5. 선생님 우리에게 로그 2와 로그 3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로그 5 값 알아야 되는데요.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5는 2분의 10 되나요? 2분의 10. 그러면 마이너스 30 괄호 열고 이번엔 진수가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분리 가능하겠죠. 그래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0 로그 10은 1이고 로그 2가 0.3010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1에서 0.3010 빼면 0.6990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얘 둘을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선생님은 미리 계산해 놨어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97이 나오는데 이제 우린 정수 부분 마이너스 20인가요?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마이너스 20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0.97을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20.97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뒤에가 아직 소수 부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1 더하고 다시 1을 빼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마이너스 0.97과 1을 계산했더니 0.0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실제 로그 5의 마이너스 30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0.97인데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21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저 5의 마이너스 30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는 눈해도 되겠네요. 5의 마이너스 30제곱은 아마도 0.000 해서 어디까지? 19, 20번째까지는 계속 0이 나오다가 21번째 자리, 얘한테 절대값 쉬운 소수점 0.000 해서 21번째 자리에서부터 0 아닌 다른 수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자릿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제 2개를 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으로 자릿수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엄밀한 수학적 증명으로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보죠. 첫 번째, 과연 도대체 왜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진수 a는 n 더하기 1자릿수가 되겠는지. 로그 1은 0일 거고 로그 10은 당연히 1이겠죠. 로그 100은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2 될 거고, 하나만 더 쓸게요. 로그 1000은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 되겠죠. 그러면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에 있는 어떤 상용 로그 a에 대해서, 그럼 이 값은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의 값이니까 0과 1 사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0. 얼마겠죠?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 n은 얼마인가요? 0이겠네요. 0. 즉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에 있는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진수 a를 봤을 때 1과 10 사이에 있는 수일 거 아니에요. 자연수만 놓고 보자면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니까 2, 3, 4, 5, 6, 7, 8, 9 몇 자리 숫자죠? 한 자리 숫자네요. 그런데 걔의 정수 부분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더한 한 자리 수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로그 10과 로그 100 사이에 있는, 이번엔 로그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과 2 사이니까 이 로그 값은 1. 얼마겠죠? 그렇다면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진수 b는 10과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 생각해 보면 11, 12, 13, 99겠네요. 몇 자리 수예요? 2자리 수죠. 정수 부분이 1이었으니까 그 정수 부분에다가 1 더한 2, 2자리와 똑같아진다 이거죠. 이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로그 100과 로그 1000 사이에 있는 어떤 상용 로그 C는 2와 3 사이에 있을 거니까 2. 얼마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정수 부분은 2. 근데 실제 진수 C는 100과 1000 사이, 즉 101, 102, 103, 999 몇 자리 수죠? 3자리 자연수죠. 그 말은 이 정수 부분 2에다가 1 더한 3과 같은 결과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첫 번째, 정수 부분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진수 a의 자릿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 원리로 로그 1은 0이고 이번엔 뭐 쓸 거냐면 로그 10분의 1 쓸 거예요. 10분의 1. 그럼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로그 10분의 1은 0.1일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쓸까요? 반대로 차라리 얘를 반대로 쓰겠습니다. 로그 1 썼고 그 다음에 로그 0.1 하죠. 로그 0.1. 그런데 로그 0.1은 로그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하나만 더 쓸게요. 똑같은 원리니까. 그럼 로그 0.01. 그럼 얘는 로그 100분의 1이죠. 그럼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이 로그 1과 로그 0.1 사이에 있는 어떤 로그 a를 놓고 보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 얼마겠죠? 그런데 실제 마이너스 0. 얼마는 진수가 누구예요? 실제로 얘와 얘 있으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꼴이 돼야겠죠. 알파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일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돼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진수 a는 1과 0.1 사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진수 a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과 0.1 사이니까 0. 얼마 되겠나요? 그러면 실제로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부터 처음으로 0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가 누구였었냐면
이 정수 부분의 절대값 씌운 결과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하나만 더. 로그 0.1과 로그 0.01 사이에 있는 어떤 상용 로그 b라고 한다면 그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 얼마일 건데 실제 얘는 정수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여서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실제 요 진수 b는 0.1과 0.01 사이에 있는 수니까 b는 어때야 돼요? 0.0하고 어떤 값들 나와야겠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오는 결과인 거고, 그게 아마도 요 정수 부분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씌운 결과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수 부분 가지고 자릿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이번에는 소수 부분 알파에 관련된 성질들을 모아봤습니다. 총 3가지의 성질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두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진수 A와 진수 B의 뭐가 같다? 숫자 배열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1번 성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상용 로그 표를 찾아보면 로그 4.52란 값은 얼마냐면 0.6551이에요. 이거는 실제 상용 로그 표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로그 4.52가 0.6551일 때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0이고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로그 A가 3.6551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진수 A는 저 1번 성질을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3.6551은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6551이잖아요. 그러면 이 로그 4.52와 로그 A의 지금 소수 부분이 서로 같죠. 그럼 이렇게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면 정수 부분이 3인 거 보니까 진수 A는 몇 자리수예요? 아마 이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4자리수겠죠. 4자리수인데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니까 이 진수들끼리의 숫자 배열은 같을 거다. 즉, 이 진수 A는 4자리수일 건데 숫자 배열이 얘랑 같아서 아마도 4520이 된다 이거죠. 지금 1번 의미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간단해요. 3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로그 10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0.6551은 로그 4.52였으니까 로그 4.52. 그러면 실제로 로그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근데 10의 세제곱이 1000이잖아요. 즉 4.52에다가 1000을 곱하면 뭐가 되겠다? 4520이 나오겠다. 그래서 로그 A는 로그 4520이 돼서 실제 진수 A가 4520이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저 1번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서도 바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로그 B가 마이너스 5 더하기 0.6551이었었다면 그러면 이 상형 로그 B 소수 부분이 0.6551 얘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진수 B는 얘의 진수인 4.52와 숫자 배열 같아서 452로 나갈 건데 보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B는 아마도 소수점 얘한테 절대값을 씌운 5번째 자리, 즉 0.0000 네 번째 자리까지는 0이 나오다가 5번째 자리에서부터 0 아닌 다른 수가 나올 건데 그 수의 배열이 452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그 B가 이랬으면 B 값은 진수 B는 0.0000452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B는 마이너스 5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0.6551은 로그 4.52였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다시 이제 진수들끼리 곱셈을 할 건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누구예요? 10만 분의 1이겠네요. 엄청 크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4.52죠. 4.52를 곱하니까 실제 소수점 앞으로 5칸 가야겠죠. 그래서 이 값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수 부분을 가지고 진수의 숫자 배열을 알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는 알고 하는 게 편합니다. 소수 부분의 두 번째 성질.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뺄셈으로 풀어라. 방금 전에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두 진수의 숫자 배열 같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얘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뺄셈으로 풀고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덧셈으로 풀어라. 목적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소수 부분보다는 정수 부분이 편해요. 정수는 깔끔하니까. 그래서 소수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둘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뺐을 때 소수 부분 사라지겠죠. 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더했을 때 1 돼버리니까 소수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한 문제만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x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 그랬을 때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선생님이 이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문제집들이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그 x는 당연히 얘 하나의 상형 로그 값이니까 정수 부분이 있을 거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의 소수 부분 알파는 이러한 범위가 되겠죠. 이거 습관대라고 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 정수 부분 쉽게 알아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양쪽에다가 전부 다 상형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이거 좀 지울게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그 10보다는 로그 x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오른쪽도 로그 취해주면 로그 100 되겠죠. 그럼 실제 로그 10이 얼마예요? 1이에요. 로그 100이 얼마예요? 2예요. 그럼 로그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으니까 1. 얼마겠죠? 즉 정수 부분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정수 부분 n을 1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 알파랑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의 소수 부분 찾아보면 된다겠죠. 그랬을 때 로그 성질에 의해서 3 내려가면 3 로그 x가 될 거고 방금 전에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3을 곱하면 3 더하기 3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3알파예요 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3알파가 0과 1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알파의 범위가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그럼 3알파의 범위는 어쩌겠어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한. 즉, 이 3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3알파가 만약에 1.7이었으면 이 3알파 값이 1.7이었으면 즉 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3 더하기 3알파니까 3 더하기 1.7 되겠죠. 그럼 여기 1.7에서 1을 넘어갔으니까 그 넘어간 1은 얘 줘야겠죠. 즉 3 더하기 1 더하기 0.7 해서 정수 부분은 4가 되고 소수 부분은 0.7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 3알파가 1을 넘어가면 그 넘어간 1은 정수 부분 주고 나머지 것만 소수 부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3알파가 2를 넘어갔으면 넘어간 2는 정수 주고 남은 놈만
소수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준 거고 이제 일반화 시켰을 때 첫 번째 3알파가 0과 3 사이니까 순수하게 3알파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얘를 소수 부분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3알파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버리면 즉 1점 얼마라면 1은 정수 부분 주고 남은 놈만 소수 부분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하나 더 범위가 이랬으니까 그렇다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3알파가 0과 1 사이래요. 그러면 로그 x의 세제곱에 소수 부분은 그냥 이 3알파 이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소수 부분인 3알파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알파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하면 알파 얼마 나와요? 알파 0 나오죠. 0.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알파가 0이래요.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가 0이니까 로그 x 그냥 1이겠죠. 그래서 x값 뭐 나오는 거예요? x값은 10 나오겠죠. 10.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 3알파가 1과 2, 1점 얼마면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을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1은 정수 줘야 되고 그럼 남은 소수 부분 어떻게 돼요? 3알파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이겠죠. 아마 이 상황에서는 정수 부분이 3이 아니라 1 줬으니까 4일 거고 정수 부분은 4일 거고 소수 부분은 3알파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알파가 서로 같대요. 그럼 얘 계산해 보면 알파 넘어가면 2알파, 얘 넘어가면 1. 2알파가 1이니까 알파 2분의 1 되나요?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실제 로그 x는 그러면 정수 부분 1에 방금 전에 구한 알파 2분의 1, 1 더하기 알파니까.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러면 로그 x가 2분의 3이니까 그럼 x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는 칸이 얘 좀 옮길게요. 칸이 좀 없어서 이거 이쪽으로 좀 옮기고 그러면 x 어떻게 돼요? x 10의 2분의 세제곱 되겠네요. 무슨 얘기예요? 10 루트 10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10 루트 10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만약에 3알파가 2와 3 사이라면 그러면 이제 넘어간 2를 정수 부분 줘야 되니까 그럼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은 뭐가 돼야겠어요? 3알파에서 2를 뺀 것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때는 정수 부분이 3이 아니라 2를 줬으니까 5일 거고 그러면 소수 부분은 3알파 마이너스 2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알파랑 같아야 돼요. 얘가 이렇게 알파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어떻게 되나요? 얘 넘기고 얘 넘기면 2알파가 2니까 알파 1 되나요? 근데 알파는 1일 수가 없죠. 왜냐면 처음부터 알파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였으니까 즉 이 세 번째 상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x가 10 또는 10 루트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또는 문제집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방법 말고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있을 거고 모르겠으니까 n1 소수 부분 알파라고 잡을게요. 당연히 알파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로그 x의 세제곱 지금 3 내리지 말고 얘도 하나의 상용 로그니까 얘도 본인만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을 n2 다를 수도 있으니까 n2라고 할 거고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의 소수 부분도 알파로 잡을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두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뺄셈으로 풀어라. 지금 그 방법으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3 내리면 3 로그 x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2 로그 x가 될 거고 는 얘에서 얘를 빼면 n2 얼마인지 몰라요. n1도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빼버리면 알파는 사라지죠. 그랬을 때 생기는 장점, 이 로그 x가 n2도 얼마인지 모르고 n1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잖아요. 즉 얘 뭐란 얘기예요?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얘도 무조건 정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 로그 x가 이 값과 같으니까 이 로그 x도 정수가 돼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x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고 했어요. 양쪽에 전부 다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얘는 로그 10이 될 거고 가운데는 로그 x가 될 거고 이쪽은 로그 100이 될 거예요. 그럼 얘 얼마죠? 얘 1이고 얘 얼마죠? 2예요. 즉 로그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로그 x는 얘에다가 2배 하면 되겠죠. 그럼 양쪽에 2를 곱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이 로그 x가 정수에서 정수를 뺀 정수라고 했잖아요. 즉 얘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정수여야 돼요. 정수.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정수는 누구 있나요? 2하고 3밖에 없죠. 그래서 이 로그 x는 이 범위에 들어오는 정수 2 또는 3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누니까 로그 x는 1 또는 2분의 3이 되고 그러니까 로그 x가 1일 때 x는 10 또는 로그 x가 2분의 3이면 x는 10의 2분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10 루트 10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방금 첫 번째 3알파의 범위를 나누는 방법도 괜찮긴 한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를 더 선호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겁니다. 소수 부분의 세 번째 성질 선생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여기 배울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정말 수학은 대단하구나. 수학자들 진짜 머리 좋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물론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지만 그것 중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하면서 좀 그런 충격이나 좀 흥미를 느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 알파가 로그 m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m 더하기 1보다 작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양쪽에 있는 두 상형 로그의 진수가 왼쪽이 m, 오른쪽은 m 더하기 1, 딱 1 차이 나야 됩니다. 이런 경우일 때 그 진수 A의 맨 앞자리 숫자가 누구냐면 왼쪽 상형 로그의 진수인 m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일 때 3의 30제곱, 3의 30제곱이니까 우리는 그 3의 30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것의 상용 로그를 취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얘의 소수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의 30제곱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30 내려오고 그리고 로그 3. 그러면 로그 3이 0.4771이니까 30 곱하기 0.4771. 여러분들은 실제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얘 계산해보면 뭐 나오냐면 14.313이 나와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어쩌냐면 정수 부분이 14고 소수 부분이 0.313입니다. 정수 부분이 14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3의 30제곱은 이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15자리 수일 건데 15자리 수일 건데 즉 이 3의 30제곱은 15자리 수 굉장히 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5자리의 수가 나올 건데 과연 맨 앞자리의 숫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얘의 소수 부분 얼마죠? 0.313이죠. 그러면 이 0.313을 두 개의 양쪽 로그로 막으래요. 중요한 건 반드시 그 두 진수가 1 차이 나도록.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잖아요. 즉 얘의 소수 부분인 0.313이 로그 2보다는 크고, 물론 는 대상관 없어요. 근데 실제 크니까 0.3010 로그 2보다는 크고, 누구? 로그 3보다는 작죠. 얘가 0.4771이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 지금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두 진수가 1 차이 나도록 막으면 이 맨 앞자리의 숫자는 왼쪽 로그의 진수인 요놈 2로 시작할 거다 이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왜 그래요? 이제 이거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0.313 얘의 소수 부분인 0.313이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은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14 더하기 0.313이니까 양쪽에 전부 다 14를 더할게요. 얘도 14 더하고 얘도 14 더하고 얘도 14를 더할게요. 그러면 왼쪽은 어때요? 14 더하기 로그 2인데 14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로그 10에 14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거에다가 로그 2를 더한 게 왼쪽이고, 그러면 가운데는 14 더하기 0.313이니까 그게 바로 저 상용 로그 3의 30제곱이고, 그럼 이 오른쪽은 14 더하기 로그 3이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14 누구예요? 로그 10의 14제곱이고 더하기 로그 3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 값 보세요. 왼쪽 값. 로그와 로그의 합이에요.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어때요? 로그 2 곱하기 10의 14제곱 되나요?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로그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돼요. 그럼 로그 3 곱하기 10의 14제곱 될까요? 그러면 실제 요 진수인 3의 30제곱은 얘보다는 크고, 즉 3의 30제곱은 2 곱하기 10의 14제곱보다는 클 거고, 요놈의 진수인 3 곱하기 10의 14제곱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14제곱은 2로 시작해서 공이 14개 붙어 있는 거죠. 3 곱하기 10의 14제곱은 3으로 시작해서 공이 14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3의 30제곱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적어도 시작은 2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답은 2고 방금 전에 봤던 요 세 번째 원리, 소수 부분 알파를 양쪽에 하나의 진수 차이가 1 나는 이런 식으로 로그를 만들면 왼쪽 값은 이 왼쪽에 있는 로그의 진수인 2가 그 수의 첫 시작일 거란 얘기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상용 로그의 세 번째 성질,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면 좀 어떤 걸 더 알고 있으면 유용하냐면, 로그 2는 0.3010이에요. 물론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문제에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로그 3은 0.4771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되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상용 로그 값만 알고 있어도 꽤 많은 상용 로그 값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겠느냐? 로그 4는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2 내려가면 2 로그 2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니까 2배 0.6020 이렇게 해서 로그 4값 알 수 있고, 로그 5는 5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뺄셈으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을 거고, 로그 10은 1, 로그 2는 0.3010. 그래서 둘 빼면 실제로 0.60
990 나옵니다. 로그 6은 당연히 이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와 로그 3의 덧셈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럼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 그러면 0.7781 이렇게 되겠죠. 로그 7만 모르고 로그 8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로그 2의 세제곱은 3 내려가면 3 로그 2.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니까 곱하면 0.9030 나오겠네요. 아마 로그 7 모르겠지만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값이긴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로그 9는 당연히 9가 3의 제곱이니까 2 내려가면 2 로그 3 될 거고, 그러면 로그 3이 0.4771이니까 그거에 2배 하면 어떤 값 나오겠죠. 이건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로그 10은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로그 2와 로그 3만 알아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로그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로그 7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 n, 자릿수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정수 부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그 n,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하면 진수의 자릿수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진수의 자릿수에서 1을 빼면 정수 부분이겠네요. 두 자리니까 1을 뺀 아마 로그 n의 정수 부분 1일 거예요. 물론 두 자리니까 n이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 1이고 얘 2잖아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니까 아마 로그에는 1점 얼마여서 정수 부분이 1 이렇게 아는 것도 괜찮은데 잘하는 건데, 우리가 자릿수 문제 정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바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A라고 했기 때문에 A라고 둘게요. 당연히 이 소수 부분의 범위 뒤에 적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방정식을 풀 건데 뒤에 보니 로그 4의 8분의 n 좀 복잡해서 얘를 먼저 간단히 해결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미시 10인 상용로그로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미시 4가 돼 있잖아요. 밑변환 공식 1번을 통해서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로그 4분의 로그 8분의 n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위에 분자는 다시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로그의 뺄셈으로 이렇게 다시 분리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로그 4의 8분의 n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로그 n 1 더하기 a잖아요. 1 더하기 a는 a 더하기 이제 뒤에 있는 로그 4의 8분의 n 요렇게, 로그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니까 내려오면 2 로그 2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다시 로그 n 1 더하기 a네요. 1 더하기 a. 그리고 빼기 로그 8. 로그 8도 3 로그 2. 3 로그 2로 바꿀 수가 있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이고 여기 a 소거됐고, 그럼 그것이 요거란 얘기니까 2 로그 2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3 로그 2. 그러면 다시 여기 양쪽 분모에 2 똑같이 있으니까 서로 약분시키고 로그 2 올라가면 3 로그 2는 1 더하기 a 빼기 3 로그 2가 될 거고, 그럼 우변에 있는 요 마이너스 3 로그 2가 다시 넘어가면 6 로그 2가 되는데, 지금 1 더하기 a가 처음부터 누구였죠? 로그 n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 올라가니까 로그 2의 6제곱이 로그 n. 그래서 n은 2의 6제곱, 즉 얼마다? 64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1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10분의 n의 전체의 10제곱이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다. 얘도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관련된 문제겠죠.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n의 전체의 10제곱 이것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그럼 얼마란 얘기일까요?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왔으니까 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이었겠죠. 그래야 절대값 씌웠을 때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다. 그리고 소수 부분 모르겠으니까 알파 범위까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10 내려오면 10 로그 바로 할게요. 10분의 n이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10으로 분리되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 6 더하기 알파다. 그러면 10, 얘 로그 n이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전개해 보니까 10 로그 n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6 더하기 알파다. 이제 우리는 로그 n, n도 문자고 알파도 문자여서 이 둘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관건인데 이 뒤에 이 소수 부분의 범위를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되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얘 넘겨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얘 넘기면 10 로그 n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4 되나요? 지금 알파가 10 로그 n 빼기 4입니다. 그런데 알파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겠네요. 즉 10 로그 n 빼기 4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 10 로그 n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10 로그 n이 여기에 4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다 됐어요. 가운데 로그 n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나누면 10분의 4 얼마죠? 5분의 2죠. 10을 나눌게요. 10분의 5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이제 로그 n이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 로그 2값과 로그 3값을 나에게 왜 줬을까? 당연히 사용하라고 준 거겠죠. 5분의 2 실제 얼마예요? 0.4예요. 2분의 1 실제 얼마예요? 0.5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다시 처음에 10보다 작은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이면 성립하나요? n이 1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1 안 될 거고 n이 2면 로그 2 0.3010이죠. 그러면 0.4보다 더 커야 되니까 2 탈락이겠네요. n이 3이면 로그 3 0.4771 범위 안에 들어오죠. 아마도 답은 n3일 거고 n이 그렇다면 4면 로그 4 얼마죠? 로그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죠. 그럼 2 로그 2는 로그 2가 0.3010이니까 2배 하면 0.6020 될까요? 그럼 얘는 이 범위 안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자연수 n 3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할 때 집합 A 조건 제시법으로 지금 주어져 있죠. 조건 제시법은 바 앞에 있는 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집합 A의 원소는 무조건 이 형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의 조건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자연수 n, 1보다 크거나 같고 150보다 작거나 같은 그 자연수 n의 로그 n의 소수 부분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 A예요. 그랬을 때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는 짧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알고 있으면 좋냐면 소수 부분 구하는 방법이에요. 로그 n, 이제 n이 주어져 버렸으니까 정수 부분을 n 쓰지 않고 m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이 m이고 얘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f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소수 부분 fn은 어떻게 구하죠? 얘 이항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실제 그 로그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수 부분은 실제 원래 본인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이제 n이 1부터 9까지 한 자리수일 때는 그럼 한 자리수니까 그 상용 로그는 전부 다 정수가 0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수가 0이기 때문에 그 로그 값 자체가 그냥 소수 부분이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F1은 로그 1이겠죠. 왜냐하면 로그 1에서 정수 부분을 빼야 되는데 정수 부분이 0이에요. 한 자릿수니까. 그래서 F1은 그냥 0일 거고 F2는 로그 2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로그 2의 정수 부분을 빼야 되는데 0이니까 그냥 로그 2 자체가 소수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F9까지. 그럼 F9는 로그 9. 이 자체가 소수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 1부터 9까지의 소수 부분들 F1, F2, F9 다시 말해서 0, 로그 2, 로그 3, 땡땡땡, 로그 9는 전부 다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9개는 전부 다 저 집합 A의 원소가 돼요. 그러면 이번엔 두 자리 자연수들 가지고 해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진수가 두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은 다 얼마겠어요? 1이겠죠, 1. 그러면 F10, 과연 저 집합 A 안에 있을까요? 라는 얘기는 F10 어떻게 구하겠어요? 로그 10에서 이것의 정수 부분 1을 뺄 거예요. 얼마죠? 이게 1이고 이거 1이니까 빼면 0. 그럼 F10은 집합 A의 원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F10이 0인데 방금 전에 F1 값 0 있었잖아요.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 두 번 안 씁니다. 그러니까 F10이 0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이미 집합 A 안에 있어서 F10은 저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F11 한번 해볼 거예요. F11. 그럼 F11은 로그 11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건데 1이 누구예요? 로그 10이죠. 그럼 로그 11 빼기 로그 10이니까 누구예요? 로그 10분의 11이죠. 로그 10분의 11. 그런데 10분의 11이 누구다? 소수점으로 바꿔보면 1.1이죠. 1.1. 즉 로그 1.1이에요. 그럼 로그 1.1은 여기 위에 중복되는 게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라인에는 모든 진수가 전부 다 누구예요? 모든 진수들이 자연수인 애들만 있었기 때문에 1.1 같은 건 여기 없습니다. 즉 F11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F12 똑같은 원리니까 F12는 로그 12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거예요. 바로 할게요. 로그 12 빼기 로그 10이니까 로그 10분의 12, 즉 로그 1.2겠죠. 얘 당연히 여기 없죠. 왜냐하면 진수가 소수점인데 여기 위에 있는 라인에는 모든 진수가 다 자연수인 놈들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F12도 저 집합 A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들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중복돼서 방금 얘처럼 중복이 돼서 들어갈 수 없는 놈들을 카운트하는 게 더 편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쭉 가다 보니까 F20 한번 해볼 거예요. F20. F20 어떻게 구하겠어요? 실제 로그 값인 로그 20에서 그것의 정수 부분인 1을 뺄 건데 그럼 계산을 해 보니 로그 20 빼기 로그 10 그럼 로그 10분의 20 누구예요? 로그 2죠. 그럼 로그 2는 여기 안에 있나요? 여기 바로 보이네요. 지금 중복되잖아요. 즉 F20 저 집합 A의 원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느낌상 누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나요? F10, F20, 아마 F30도 안 되겠죠. 즉, 이 두 번째 상황, 두 자리 자연수들 중에는 n이 10의 배수들은 다 여기 안에 중복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몇 개 있을까요? 10부터 99까지 몇 개예요? 99에서 10을 빼면 89죠. 거기에 1을 더한 전체 90개 중에서 중복되는 거 10의 배수들 10, 20, 30, 40, 50, 60, 70, 80, 90 9개가 중복이 돼서 빠져야겠네요. 그래서 90 빼기 9 얼마다? 81이겠죠. 조금 옆에 쓰겠습니다. 전체 99개 중에서 아니죠. 전체 90개 중에서 99에서 10을 빼서 89인데 거기에 1을 더한 90개 중에서 중복된 거 몇 개? 9개 빼야 된다고요. 그럼 몇 개 있죠? 지금 81개 있죠. 81개. 이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한 소수 부분들은 토탈 집합 A의 원소 81개 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번엔 세 자리 수들 100부터 150까지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스타트 F100. F100은 어때요? 로그 100에서 그럼 얘들은 세 자리 자연수들이니까 그것들의 상용 로그 정수 부분은 2겠죠. 다 2를 빼면 됩니다. 얼마예요? 0이겠네요. 0 이미 썼죠. F100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F101 해볼까요? F101. F101은 로그 어때요? 101에서 2를 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쩐가요? 진수가 101, 얘 로그 100이니까 100분의 101이잖아요. 그럼 로그 100분의 101은 어때요? 100분의 101은 1.01이죠. 그럼 로그 1.01 여기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라인은 진수들이 전부 다 자연수인 애들이었고 두 번째 요 두 자릿수 얘네들은 전부 다 진수들이 누구냐면 1.2, 1.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0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는 요놈들은 없겠죠. 즉 얘 중복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것들을 카운트해서 빼면 좋겠다. 그럼 느낌상 누가 그러냐면 110이죠. 110. F110은 어떨까요? 로그 110에서 로그 2를 빼야죠. 정수 부분 2를. 그러면 로그 100분의 110이니까 1.1 될까요? 다시 100분의 110 써볼게요. 100분의 110이 돼서 얘는 로그 0 하나 약분시키고 소거시키고 10분의 11이니까 1.1인데 로그 1.1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F110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에 중복되는 놈이 누구 있을 거냐면 100, 110, 120, 130, 140, 150까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세 자리 자연수 둘 중에서는 100부터 150 몇 개 있나요? 150에서 110을 빼니까 50 더하기 2를 하면 51이죠. 총 토탈 51개에서 중복되는 애들이 100, 110, 120, 130, 140, 150 6개가 중복이 될 거다. 그래서 51에서 6을 빼면 45개 나오겠죠. 그래서 토탈 저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 있냐면 9개와 여기 위에 쓸게요. 9개와 81개와 마지막 45개만큼 있겠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얘 90이고 90에다가 또 45를 더했으니까 답은 135개 있겠다. 자연수 A에 대하여 로그 A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 하자. 그래서 로그 A는 n 더하기 알파 그리고 이 뒤에 소수 부분 범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n이 2알파보다 작거나 같도록 이 조건이 성립하는 저 진수 A, 자연수 A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알파의 범위가 이거였으니까 그럼 2알파의 범위는 양쪽에 2배를 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지금 n이
2알파보다 작거나 같대요. A가 자연수, 진수 A가 자연수니까 이 로그 값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로그 1이 0이고 로그 2는 0. 얼마, 로그 3도 0. 얼마. 즉 이 로그 A는 진수 A가 자연수니까 이 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이 정수 부분 N은 어때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그 N이 그러면 2알파가 0과 2 사이니까 N이 2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면 일단 정수 부분부터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N, 방금 말한 것처럼 0 가능하겠죠. 왜냐면 로그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 0 가능할 거예요. 누구도 가능해요? N 1도 가능하겠죠. 그러죠. N이 2알파보다 작거나 같은데 2알파가 1. 얼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는 되나요? 안 되나요? N이 2. 안 되죠. 왜냐하면 2알파가 2보다 작대요. 근데 그 2보다 작은 어떤 값보다 N이 작거나 같으니까 N2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N이 2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0 또는 1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썼으니까 이제 지우고. 그러면 N이 0이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로그 A는 N이 0이니까 그냥 알파라고 쓰겠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알파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대요. 그러면 0이 누구예요? 로그 1이죠. 그놈이 로그 A. 그리고 오른쪽 끝 1은 누구예요? 그러면 로그 10이죠. 그럼 A는 어때야 돼요? 이 양쪽에 있는 진수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단 작아야겠네요. 그러면 A는 1부터 시작을 해서 2 땡땡땡 어디까지? 9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몇 개 있나요? 9개 있죠. 9개. 그래서 N이 0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수, 자연수 A는 1부터 9까지 9개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거를 잘해야 되는데 N이 1이래요.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로그 A는 1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방금 했던 것처럼 알파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그럼 1 더하기 알파는 여기 양쪽에 1을 더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 N이 1은 언제예요? N이 1은 지금 우리의 목적이 아까 했던 것처럼 N이 2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잖아요. 근데 N이 1이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즉 무슨 얘기예요? 2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에 2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알파의 범위가 물론 처음부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n이 1이면 이 조건까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알파의 최소값이 0이 아니고 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알파의 범위가, 색깔로 할까요? 중요한 거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알파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였지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알파의 범위는 요거예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우고 다시 쓸까요? 지저분하네요. 지우고.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알파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예요. 그래서 이 로그 A, 1 더하기 알파의 범위가 1과 2가 아니라 어때야 돼요? 여기에다가 1 더하고 여기에다가 1 더한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돼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잘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방금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2분의 3을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로그 10의 2분의 세제곱 될 거고 누가? 로그 A가. 그리고 2는
로그 10의 제곱. 그래서 a는 어째야 돼요? a는 10의 2분의 3제곱. 누군가요? 10 루트 10이죠. 10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제곱 100보다는 작겠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a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 10 루트 10이 요 10 루트 10이 얼마인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요 10 루트 10. 아마 이것을 해결하라고 제일 마지막에 조건을 줬을 거예요. 단 루트 10은 3.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대요. 루트 10은 3.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다.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10 루트 10은 모든 항에다가 10을 곱하면 10 루트 10은 어때요? 31보다는 커야 되고 32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러면 10 루트 10이 31보단 크고 32보단 작으니까 얘 대략 31. 얼마겠죠. 31보단 크고 32보단 작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진수, 즉 자연수 a는 31.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단 작으니까, 그럼 자연수 a는 누구 가능하나요? 32부터 가능하겠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32, 33, 땡땡땡 어디까지 가능하다? 99까지 가능하다. 그럼 얘 몇 개인가요? 99에서 31을 빼면 얼마죠? 67이죠. 거기에 반드시 1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몇 개 있는 거냐면 얘는 67에서 1을 더한 68개 있다. 그래서 결론, 이 문제의 답은 이 첫 번째 상황에서 9개, 두 번째 상황에서 68개. 그래서 답은 여기 위에 쓸게요. 9 더하기 68 해서 77개가 나온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x.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도 학생 때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저 맨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저 1보다 큰 실수 x라는 거 굉장히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각각 fx, gx라고 하자. 그래서 빨리 저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반드시 뒤에는 소수 부분의 범위까지 늘 쓰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3fx 더하기 5gx가 10의 배수래요. 그래서 10m 이런 꼴로 쓸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은 gx는 소수 부분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대요. 그리고 양변에 5를 곱하니까 그럼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얘는 절대 음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수 부분 fx를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보다 큰 실수 x예요. 진수 x가 1보다 크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즉 얘도 음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 음수 아니고 얘 음수 아니니까 일단 이 둘의 합도 음수는 아니겠죠. 이 10의 배수 절대 음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로그 x가 1보다 크니까 둘 다 동시에 0도 안 되겠죠. 얘가 0일 때도 있고 얘가 0일 때도 있겠지만 둘 다 0은 아니란 얘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10m에서 이 둘을 더했을 때 0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m은 자연수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10의 배수인데 m이 자연수, 즉 이 둘의 합이 10, 20, 30, 40 그렇게 되는 꼴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했지만 5gx의 범위가 어때요? 양변에 5를 곱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인데 잘 보세요. fx 정수 부분이죠. 정수죠. 정수. 거기에 3을 곱했어요. 얘 정수겠네요. 그럼 얘 정수고 10m 얘 자연수 즉 정수잖아요. 그럼 정수에다가 누구를 더해야 정수가 나올까요? 당연히 5fx인 이놈도 정수가 돼야겠죠. 정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얘가 뭐인 걸 알았어요? 정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정수들 누구 있나요? 0, 1, 2, 3, 4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만들 필요는 없지만 만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만들면. 그래서 5gx가 될 수 있는 정수들이 누구 있다고요? 0 가능하고 1, 2, 3, 4 가능하겠다. 그럼 실제 우리가 정말 찾고 싶은 gx는 그럼 5gx가 0 되려면 gx는 0. 5gx가 1 되려면 gx는 5분의 1. 5gx가 2가 되려면 gx는 5분의 2. 그럼 얘는 5분의 3. 그럼 얘는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럴 때 fx들이 이제 누가 돼야겠는가를 찾아보라 이거죠. gx가 0, 즉 5gx가 0이면 이게 0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3fx가 10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누구 가능한가요? 아까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3fx가 10, 20, 30, 40 돼야 된대요. 3fx가 10이라면 fx는 3분의 10이죠. 정수 아니네요. 자연수 아니네요. 3fx가 20이면 fx는 3분의 20 돼야죠. 안 되겠네요. 누구부터 가능해요? 3fx가 30일 때, 즉 fx 누구 가능하다? 10 가능하다. 그 다음에 3fx로 40 못 만들고 50 못 만들어요. 60 만들 수 있겠네요. 즉 fx 20 가능하고 그 다음 90 만들 수 있어서 30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gx가 5분의 1, 즉 5gx가 1이래요. 얘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그럼 얘 누구 돼야 돼요? 10의 배수가 되려면 9가 되든지 19, 29, 39 그런 애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 9 될 수 있나요? 가능하죠. 누구? fx가 3일 때. 19 가능한가요? 안 돼요. fx가 정수니까. 29도 안 되죠. 39 되겠네요. fx가 언제? 13. 그래서 이 문제 좀 해보면 규칙이 보여요. 이 fx 라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라인에서는 무조건 10보다 커집니다. 아마 그 다음 23 가능했을 거예요. 그 다음 gx가 5분의 2, 즉 5gx가 2면 얘가 2면 얘 누구 가능해요? 8 또는 18, 28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가 8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18 가능한가요? 되죠. fx가 얼마일 때? 6일 때. 그러면 방금 전에 그 규칙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 16 가능할 거고 그 다음 26 가능하겠다. gx가 5분의 3, 즉 5gx가 3이면 얘가 3이면 얘 누구 돼야 되냐면 7, 17, 27 그런 애들 가능해야 돼요. 7 안 되고 17 안 되고 27 가능하죠. fx가 얼마일 때? 9일 때. 그러면 또 10씩 커진 이렇게 fx는 가능하겠다. 이 라인에서는. 마지막 gx가 5분의 4, 5gx가 4면 얘가 4면 얘 가능한 값들 6, 16, 26 그런 거 가능할 건데 얘가 6이 되려면 fx 얼마다? 2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석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목적. 그러면 저 가능하게 하는 x의 값들 중에서 작은 순서대로 했을 때 두 번째 수와 여섯 번째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작은 걸 찾을 거냐? 지금 fx가 상용 로그 x의 정수 부분이잖아요. 앞에서 공부했지만 정수 부분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였어요? 자릿수였죠. 즉 정수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릿수가 적다는 얘기고 정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자릿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작은 수부터 찾아야 되니까 자릿수가 적은, 즉 누구예요? 정수 부분이 작은 값들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자릿수가 가장 작은 값 누군가요? 얘네요. 얘가 지금 가장 자릿수가 적겠죠. 왜냐면 정수 부분이 2니까. 정수 부분이 2란 얘기는 아마 저 x의 자릿수가 3자리예요. 3자리.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 다음 누구 있어요? 3 여기 있네요. 얘가 아마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2, 3 보니까 6 있네요. 6.
얘가 세 번째. 그 다음 작은 정수 부분은 얘죠. 얘가 네 번째. 그 다음 작은 정수 부분 여기 있네요. 얘가 다섯 번째. 그 다음 작은 거 12 있죠. 얘가 여섯 번째. 아마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아마 이게 일곱 번째였을 건데 궁금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수부터. 두 번째 수 아까 누구였어요?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지금 두 번째 수예요. 그러면 A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잖아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작은 수부터 해서 두 번째 수 A가 누구냐면 로그 A는 그 A가 두 번째로 작은 수인 로그 A는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5분의 1인 로그 값이었던 거죠. 즉 로그 A는 3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물론 A를 구하고 싶으면 A는 10의 5분의 16제곱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번엔 여섯 번째 작은 수인 요놈이죠. 요놈. 누구예요? 정수 부분이 12이고 소수 부분이 5분의 4일 때예요. 즉 로그 B는 여섯 번째로 작은 수인 B에 대한 로그 B는 정수 부분이 12, 소수 부분이 5분의 4일 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고 그럼 이제 우리의 진짜 목적 로그 A, B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당연히 방금 이거 두 개 구해놨으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와 로그 B의 덧셈으로 분리 가능할 거고 그럼 로그 A는 얼마다? 3 더하기 5분의 1. 로그 B는 얼마다? 12 더하기 5분의 4. 그래서 둘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둘 더하면 3이랑 12 더하면 15고 5분의 1과 5분의 4 더하면 또 1. 그래서 답은 16이 나오는 겁니다.